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1년 전 오늘이었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세종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교량 안전에 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오영석 수석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라서 사실 사회적 충격이 정말 컸는데요. 당시 뉴스부터 보고 토크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교각을 짓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한 차량이 이곳을 지나친 뒤 5초도 채 지나지 않아 차량 뒤에서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변이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세종 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 9시 50분쯤. 인근 주민들은 굉음과 함께 땅이 크게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중상입니다. 오전 시간대라 교각 아래 도로에선 차량들이 지나던 상황. 무너진 구조물이 차량들을 덮쳤다면 인명피해는 더 클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이 무너진 구조물이 도로 위를 덮치면서 자칫하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좀 이 사고는 어떠셨나요? 지금 봐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아찔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 공사 인부가 돌아가신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또 주행하던 어떤 차량의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또 다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실 아까 방송에서는 교량 상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판을 받쳐주는 거더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가설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사적인 과정에 있는 그런 거더라는 시설이 그 거더를 옮기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와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작업하시던 분 4명이 돌아가시게 됐고 6분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였었죠. 근데 영상이 저렇게 일어나게 뭐 블랙박스다 아니면 또 저희들 CCTV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고에 노출돼 있구나 하는 것들도 느끼셔서 네. 굉장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기존 도로 위에 새 도로를 이렇게 지을 때는 좀 차량을 통제하고 대형 크레인으로 이 교량 상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익숙한데, 좀 사고가 발생한 이 공사 현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공법이 적용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장마다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적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량 공사, 우리들이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사는 지상에서 대형 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교량에 이러저러한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완성하는 단계인데, 네. 이 현장은 뭐 보시다시피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각의 높이가 높습니다. 한 56m 정도가 최대 높이다 보니까 지상부에 있는 크레인으로는 거더라고 할 수 있는 상부, 도로로 이용되는 상판을 받치는 이제 그런 어떤 콘크리트 구조체인데, 네. 그 구조체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량에서 내부에서 교량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런처라는 그런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량 상부에서 거더를 인양해서 위치에다 설치해 놓는 그런 방식의 공법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런처 공법이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레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교량 위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거대한 이동식 크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교량 구조물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교량 노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판이 있고, 그 밑에 그 상판이 그대로 견뎌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더라는 것을 놓고 그것들을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제 걸쳐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각과 교각 그 걷어 밑에는 또 받침이 있게 돼요. 그 받침이 움직일 수 있는 받침도 있고 고정이 돼 있는 받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어떤 형태고 거기에 이제 교각이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그 밑에는 또 기초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교각과 기초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받침 위에다 이제 걷어를 올려놓는 작업을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동형 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런처를 이용하게 된 것이고요.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설치를 하고 또 옮겨가고 하는 것들인데 네.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이동형이다 보니까 걷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던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런처 이동형 크레인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이 런처를 이용한 공법은 기존 공법에 비해서 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교량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공법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교각 높이가 높은 데는 이 공법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공사가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세종 안성간 그 909라고 나오는데 원래 전체 노선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네. 거기서 두 번째 구간이 세종 안성, 안성 포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세종 안성 구간의 9번째 공구 거기에 청룡천교라고 그러니까 하천이 청룡천이라는 천이 있고 거기를 건너가는 교량인 거죠. 근데 계곡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교각의 높이가 56m.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아파트 20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를 지상부의 크레인으로는 공사가 할 수 없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교각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런처라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산악 지형에는 이 장비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공사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그런 공법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공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수 좀 시행된 사례가 있는 검증된 공법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던 이 런처 공법이 그렇게 좀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되던 공법인데 왜 무너진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리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각 위에 올려진 6개의 대들보, 거더가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알파벳 대문자 I 모양의 거더는 아래 위로 길쭉하고 가운데 폭이 좁아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잘 버티지만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해서 기울게 되면 쉽게 부러집니다. 사고가 난 교각에 사용된 공법은 대형 크레인 대신 런처라는 장비로 거더를 교각에 얹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설치한 뒤에는 거더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볼을 설치해야 옆에서 미는 힘에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고는 가로볼을 설치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더 길이는 두꺼운 철근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기우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한쪽 방향 거더 설치를 완료한 런처를 철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런처 작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 공법은 시공사인 장원산업이 보유한 기술로 이미 10년 넘게 쓰여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구간에 곡선이 포함돼 있어 시공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현장과 유사한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 3곳의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고 후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사한 공법을 사용하는 현장 3곳의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밝혀졌나요? 사고가 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사고조사에 대한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작년 연말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발표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고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거더라는 것은 위에 이제 차량이 다니게 되는 상판을 올려놓는 것이고 교량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경간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넓혀서도 안전하게 버텨줄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I자 형태로
저기 아까 I자 형태, 네. 알파벳 I자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콘크리트 I자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에는 미리 이제 그 긴장재를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더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네. 긴장재를 넣어놓는데 저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옆으로 휠 수 있는 여질이 많이 생겨요. 횡만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직선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저게 거의 한 170톤 정도 가량 됩니다. 하나가.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I자 형태로 놓았다 하더라도 네.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시로 이제 스크류잭 같은 걸로 이제 안전장치를 해두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사고 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제거하게 된 것은 사실은 백런칭이라고 해서 거더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계가. 네. 근데 그 기계를 해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 거도 위로 이제 오게 되면서 좀 이동이 좀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 스크류잭을 임의로 사전에 제거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균형을 잡고 잘 서 있어야 되는 거더가 약간의 휨이 발생되기도 하고 하나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붙어있던 여러 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류잭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네. 또 하나는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비를 백런칭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뒤로 이동을 시켰던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균형을 잡는다고 계속 높낮이 조절을 한 거예요. 실린더를 가지고 높낮이를 조정을 네.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긴장재가 들어가 있는 I자형 거도에 편심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게 되고 사실은 간접적인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동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안전성이나 또 해석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좀 미흡했었고 네. 또 하나는 전도 방지를 위한 이 스크류잭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 검측하게끔 돼 있었는데 검측도 사실은 네. 잘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리고 백런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장비에서는 사실은 인증된 그 작업 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끔 안전 인증을 받은 장비였는데 네.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동하면서 뭐 스크류잭이 좀 걸리니까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는 일, 또 무게가 이 런처라는 것은 수백 톤에 해당되는 무게를 갖고 네. 있는 거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균형을 못 잡게 되면 사실 거더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게 네.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꺾여서 무너지는 일이 있고 아까 영상에서는 이게 과거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제가 이제 과거 시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게 이제 한 번에 저렇게 부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이 그런 요인들이 모여서 됐다 이렇게 사고조사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정말 복합적인 원인들을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언급하신 이 스크류잭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제 생각에도 그 스크류잭이라도 좀 있었으면 장비에 이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네. 견뎌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고가 나질 않다 보면 작업자들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인명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영상으로만 봐도 사실 이렇게 몇 초간에 이뤄진 일이라 정말 네네, 대피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죠. 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그렇다면 거더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 스크류잭을 제거할 때는 좀 충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에서 좀 제거가 된 걸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도 방지형, 즉 I자형 거더가 옆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설치된 거다 보니까 사실은 위에 상판이 이제 콘크리트로 타설이 돼서 잡아주게 되면 이제 넘어갈 일은 없게 되겠죠. 근데 상판이 설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었어요. 네. 근데 이걸 해체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런처라는 그 거더를 이렇게 교각과 교각 사이를 이동하면서 인양을 해서 갖다 놓고 설치하고 하는 요 단계별로 하던 일들을 끝내놓고 네. 후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걸리는 네.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를 했는데 똑바로 잘 와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소개됐지만 약간 곡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런처가 이제 오는 방향 쪽에서 좀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그 스크류잭을 제거했을 때는 작은 수평 하중에도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무게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네. I자 형태로 힘을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한 2m 정도로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그런 구조체였던 거죠. 그런데다 뭐 가로보까지는 아니지만 연결해낸 철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넘어가니까 도미노처럼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교각과 교각 사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중간이 부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일종의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줬던 이 스크류잭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승인받지 않은 백 런칭이 이제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발생을 한 건데 이 백런칭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비인증 작업을 실시한 것이 우선 문제이겠죠. 네. 근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구조 검토나 위험성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사실은 이것을 관리 감독자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 특정 회사가 시공을 한다 해서 그 회사가 모든 공정을 다 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내지만 그 기업에서 모든 기술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청이든지 또 협력업체 전문 기업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장비를 운영하면서 옮겨놓고 설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걸 해체하고 이동을 하고 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정밀한 구조 검토나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됐을 테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네. 그런 전적인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용감하게 이걸 강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재다 이렇게 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의 미흡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당시 교각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서 결국 4명이 숨졌습니다.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켰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안전 체계가 잘 안 지켜졌죠. 안전 관리자나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스크류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설치 장비들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이제 승인받은 시공 계획서라는 게 있겠죠. 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계획서가 있는데 실제 현장이 그것과 다르게 돌아간다면 사실은 빨리 현행화를 시켜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각 분야별로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옆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보통 공사 현장에는 좀 CCTV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작동이 잘 되지 않았던 걸까요? CCTV를 보는데 최근에는 지능형 CCTV라는 네. CCTV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AI를 탑재하고 있어서 네. 특정한 어떤 모션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 관리자한테 알림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 현장에는 그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도 네.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먼 거리에서 그냥 고정된 CCTV 화면이 비춰지는 거였었고 사고 현장도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운전자가 네. 제보한 영상이었던 걸 봐서는 아마 그런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작업에서 좀 오류가 발생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게 되면 관리자한테 이제 전송을 해줘서 관리자가 빨리 그걸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지능형 CCTV가 있는데 그런 어떤 첨단 장비들은 사용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이런 대책들이나 관리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렇다면 이 사고가 난 고속도로 교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고 조사 동안은 이제 중지가 됐었고요. 사실은 붕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거더가 이제 다 어찌 보면은 전단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무너져 네. 내렸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면서 이 56m 가량 되는 그 교각들을 이제 쳤죠. 이렇게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네. 그 충격 하중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밀한 이제 진단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냥 보수 보강 정도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될 건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권고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인접한 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뭐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사는 또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편의를 또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향후에 사용되면서의 안전성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제시된 재발 방지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발 방지 대책은 보통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는지, 네.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또 현장에서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시공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네. 시공계획서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공정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전도 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나 해체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담겨 있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면과 이런 것들 현장 여건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그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백런칭이라는 그 작업이 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인데도 실시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한다면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언제쯤 해체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어떤 수정된 시공계획서들을 해내야 네.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정계획서를 작성하게끔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설 장비에 대한 안전 인증을 좀 강화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전방이든지 만약에 후방이 아닌 해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후방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면 네. 후방에 대한 안전 인증도 받은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시공은 건설 단계에 있어서 모든 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겠죠. 어떤 네.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그 공정 단계별로 모든 어떤 계획서들을 작성하게끔 해서 그 단계별로 안전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안전관리 계획서에다 담게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네. 설계 당시에는 그 시공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다 상상해서 미리 대비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좀 많이 구해야 될 것이고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기술적인 보완으로는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제 전문 업체에서 거더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안전 스크류잭을 푸는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경우에 임시로라도 이중 장치를 해두는 거죠. 다른 또 네. 안전 장치를 좀 해둬야 된다 해서 그런 어떤 임시 받침에 대한 의무화 또 제안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람이 어떤 육안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그 변이나 아니면 뭐 전도의 여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울기를 센서를 이용해서 확인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런 첨단 장비의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게끔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장 관리 입장에서는 뭐 중요 공정이나 위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상시 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측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좀 명확화돼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상시 검측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검측을 할 때는 사람이 항목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좀 디지털화를 시켜서 전산으로 남겨놓고 다음 사람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환류 체계를 갖추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공사를 담당한
어떤 시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시공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들을 고용해서 공종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기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원도급사, 그러니까 원도급사의 책임을 좀 강조해서 네. 시공사도 그 과정들마다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안전을 좀 확인하고 네. 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사고 난 시설들은 안전한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도 이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또 행정적,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기존 도로 위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좀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우리 운전자들이나 국민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사실 운전을 하면서 그 공사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겁이 나서 좀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네. 앞차와의 간격도 좀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공사 과정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가설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 단계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든지 변이가 생겨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중요한 임시 시설이라는 것이 가설 중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고의 유형들이 완성된 다음에 나기보다는 과정 중에 나는데 그것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설 시설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가설은 나중에 공사가 완성이 되면 제거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제거하기 전까지는 안전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설할 거라는 전제하에 미리 해체들을 해놓는 거죠.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위험이 노출되기도 하고 위험이 굉장히 좀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는 시설이라 볼 수 있는 가설 공사 과정 중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낙하물이 혹시 떨어질 수 있는지 네. 보통 이제 낙하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그물망이나 아니면 차단막을 설치를 해놔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공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범위를 잘 산정해가지고 넓게 펼쳐놔서 해줘야지 밑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호수를 두고 위험하니까 빨리 통행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 차량을 좀 멈추게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간과되고 있고 또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성적으로 늘 내가 익숙한 현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서 안전에 좀 위해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 감독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로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서 안전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낙하물이 떨어지는지를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서 통행을 해 주시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작업에 참여를 하는 분들과 또 그 밑을 지나가는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교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 위에 있는 이 교량 상판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런 사고도 좀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가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기압골은 거의 유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저희들의 어떤 그 뭐 탄소 이제 배출량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공사하면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느니까 기후 변화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집중 강우
극한 강우 이런 용어들로 비가 엄청 오게 돼요. 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하천을 범람하게 되고 그렇죠. 범람한 네. 하천은 유속이 빨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교량이라는 것은 교량이 하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그 하천 중에 교각들이 위치하게 돼요. 근데 유속이 빠르게 되면 이 교각 하부에 기초부에 지반이 패여나가는 일명 이제 세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깎여 나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초 바닥부가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힘을 못 받아주니까 기울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도로가 이제 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교량이 옆으로 넘어가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천이 범람하면 상류에서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교량 같은데 뭐 굉장히 많은 부유물들이 막 얼기설기 이제 거기에 붙어 있게 돼요. 흘러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이제 걸려 있겠죠. 근데 부유물들이 걸려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물을 막는 역할을 해요. 네. 일종의 댐처럼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천에 건너가기 위해서 교량이 사실은 하중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교량이 건설된 것인데 측압이 생각지도 않은 물의 힘으로 밀어대니까 네. 이제 교량이 또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잠수교처럼 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량이 아닌 이상은 교량이 잠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면 상부, 그러니까 도로 사용되고 있는 교량의 상판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인데 그게 붕 뜨게 되겠죠. 물의 부력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교량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개발해 놔서 편의를 제공하는 많은 시설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네. 어떤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후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를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도시가 또 생활이 나아지고 또 우리가 뭐 형편이 좋아져서 발전을 하면 할수록 네. 그 위험 사회가 된다고 얘기했던 그 독일의 사회학자 우일리벡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위험은 기후 변화든지 어떤 이런 재난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우리 가까이 있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이용되는 편의 시설에 영향을 또 주게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위험들도 굉장히 도심지에는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지식들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국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좀 이렇게 위험하거나 이런 어떤 뭐 좀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곳은 좀 피하시기도 하고 네. 또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하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과 또 아는 것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네.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건설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설사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뭐 설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세요. 계획서를 세우고 하는데 뭐 비용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이용자들에게 빨리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안전을 훼손하는 일들도 가끔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사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경미한 어떤 우리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임시 그런 어떤 안전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로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하고 기업은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이고 근로자나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동료들에게 안전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보다 건설 현장이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편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공사 과정 중에 안전을 좀 담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결코 이 효율성이 안전과 그리고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